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자, 중국이 전성기 이제 정말 꺾어지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휘청이는 준공입니다. 배급제를 테스트하네요. 이제 정말로 이 체제 붕괴의 신호일까요? 분열의 신호일까요? 자, 어떤 상황인지 중국이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진핑이 미국의 체제 변화 시도에 굴복 안 한다 라고 첫 번째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에는 왕이 외교부장이나 양재츠나 이런 이제 이 외교 분야의 최고 위층 또는 외교부 대변인 이런 측에서 이제 했는데, 이제 드디어 시진핑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드디어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정말 시진핑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대대적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인민일보가 9월 4일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시진핑은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항일 승전 75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중국 인민은 그 누구든 그 어떤 세력이든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왜곡하고 비하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세력이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왜곡하고 중국 인민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부정하려 한다면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 어떤 세력이든 패권으로 그들의 의지를 중국에 강요하고 중국의 앞길을 바꾸려 한다면 중국 인민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완전히 전방위적으로 세게 붙고 있죠. 미국은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관세를 가지고 때리다가 이제는 동맹국들을 끌어모으고 있죠.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 여기에 이제 세계 각국의 가담을 요청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고립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쿼드, 그리고 쿼드 플러스, 이 아시아 태평양판, 인도 태평양판 나토의 창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위기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력이든 패권으로,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이죠. 그러면서 중국 인민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 인민은 나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단호히 맞설 것이다. 이게 아니고 중국 인민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발짝 빼면서 인민을 또 앞에다 냅니다. 이거 어느 나라에서 많이 듣던 우리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얕은 이 사회주의자들은 이 자신들보다는 이 대중을 앞으로 내미는 그런 이 좀 특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역시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일 선동도 있지 않아요. 일본 군국주의 침략 반성하라 라고 하는데 시진핑 이 주석이 지금 집권 8년 됐죠. 8년 동안 매년 이 행사를 해왔던 게 아니고 지금 이 행사 참석이 두 번째랍니다. 어떤 행사냐? 역시 이제 9월 4일 인민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중국이 9월 3일 항일전쟁 승리 75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열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최고위 지도부 7명 전원이 행사에 참석했다. 시진핑은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정확하게 대하는 것만이 양국 관계를 바로 세우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자, 여기에 최고위 지도부 7명 전원이 참석을 해서 이제 일본에 규탄하는 것이죠. 군국주의 침략 반성하라. 자, 이 말은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지금 계속 외부의 갈등을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 나갑니다. 그러면서 외부의 갈등을 유발해서 그러면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외부와 지금 싸워야 되는데 지금 내부에서 이럴 때가 아니다 라는 그런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죠. 자, 이렇게 물론 중국이든 우리 대한민국이든 일본에게 받은 빚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그 빚을 받는다 해도 그 마음의 상처, 그리고 그 엄청난 상처는 다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심한 그런, 사실은 만행을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말을 하는 것은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시기에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 반성하라 라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내부의 어떤 열기가 뜨겁다. 이 열기를 잠재우려면 외부와의 충돌을 야기시키지 않으면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상황이 지금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항상 또 그 세트로 나오는 게 있는데 단일과 세트로 튀어나온 게 또 국뽕이죠. 어느 나라 똑같지 않습니까? 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9월 3일 보도를 했는데 정말 황당한 그런 연구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합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정책연구기관 발전연구중심이 최신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경제, 기술, 지정학적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의 중심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채택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경제는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5에서 5.5%씩 성장을 거듭할 것이며 2024년에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4,000달러를 돌파하며 중진국 함정에서도 벗어나는 것은 물론 2025년에는 중산층이 5억 6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세계 경제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6.2%에서 2025년 18.1%로 확대되지만 미국은 24.1%에서 21.9%로 떨어질 것이며 중국의 경제 규모는 2027년 EU를 전체를 합친 것을 추월하고 2032년에는 미국마저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는 겁니다. 2025년에 중산층이 5억 6천만 명이야. 그러니까 우리 희망을 가져. 야, 이거 우리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연평균 5에서 5.5%씩 성장한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중진국 함정에 안 빠진대요. 지금 전 세계가 EPN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그 생산 기지들 그걸 지금 자국으로 다시 돌아가 백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국가로 이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하는 이런 마당에 연평균 5에서 5.5%씩 성장한답니다. 내수경제로 환원했기 때문에 이게 인정되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 2032년 미국을 제치고 1등 될 거야. 그리고 2027년은 EU, 저 콧대 높은 영국 놈들, 그리고 프랑스 놈들, 독일 놈들 다 합친 거. 물론 영국은 EU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추월해. 이렇게 해서 뭔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작업을 막 합니다. 이게 결코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퍼득 들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이 연평균 5에서 5.5%씩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세계가 지금 다운되는데 이 수출 경제로 먹고 살아왔던 성장을 해왔던 중국이 어떻게 5에서 5.5%씩 된단 말입니까? 내수 경제로 전환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해서 분노 그리고 국뽕을 남발하는 중공인데 그 배경에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죠. 바로 7월 23일 날 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닉슨 도서관에서 연설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이 중공에 대한 공식적인 선전포고였다. 물론 그 전에 경제전쟁하고 쫙 다 했지만은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고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모든 면에서 중국과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 인민을 완전히 갈라서 오직 중국 공산당만 타겟으로 해서 그들을 다 분리시키는 것이죠. 이 분리시키는 작업의 선전포고가 7월 23일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이 내용 많이 보셨지만 한 번 더 기분 좋은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진핑은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정한 신봉자다. 그가 이끄는 중국은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국가다. 중국 공산당을 바꾸기 위해 반체제 인사를 포함한 중국인들과 손잡고 자유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도 새로운 동맹을 추진하겠다. 중국 공산당은 14억 인민을 감시하고 억압하며 발언하지 못하게 협박하면서도 입으로는 인민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고 중공과 완전히 구별되는 중국인들을 북돋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자유를 사랑하는 중국 인민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래서 이때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지지도가 93%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자, 그때 이제 폼페이오가 뭐라고 했냐? 야,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언론을 통제하고 사상을 통제하고 하는 이 와중에서도 니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그럼 1억이나 되네? 그게 적냐? 라고
되물었던 적이 있었죠.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중국 공산당을 중국 국민들과 갈라치기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한 달 보름 지났죠. 이제 효과가 나오고 드디어 이제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진핑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게 바로 중국 경제입니다. 5에서 5.5% 성장, 웃기는 소리죠. 이제 중국에는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분석 기사를 냈는데 9월 2일 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4대 은행이 10년 만에 최악의 영업 실적을 냈으며 부실 채권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어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자산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중국 공상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은 1,487억 9천만 위안, 25조 8,4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해 2006년 기업 공개 이후에 최저치를 찍었으며 2위인 건설은행은 마이너스 11%, 3위인 농업은행은 마이너스 10.4%, 4위인 중국은행은 마이너스 10%로 역대 최악의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4대 은행의 이 최악의 실적을 낸 것은 부실 채권의 급증으로 인한 대손 충당금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것 때문이며 이들 은행뿐만 아니라 1,000개에 달하는 중국 예금은행 전체의 2분기 순이익 역시 2조 7천억 위안에 달하는 부실 채권의 영향 때문에 24%나 급감했다.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4대 은행의 대출은 상반기에 7에서 10%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1조 5천억 위안의 수익을 포기한 상황이다 라고 보도를 했죠. 자, 부실 채권의 급증으로 대손 충당금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돈 못 갚는 이 부도낸 게 걷잡을 수 없이 좀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사태 전 세계가 다운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만은 상승하고 있어 라는 이 지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했죠. 그렇게 해서 중국 이 은행들에게 돈을 풀고 그것을 대출을 강요를 했죠. 더욱더 이 대손 충당금, 즉 돈을 받아내지 못하는 이 부실 채권들이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은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올 겁니다. 자, 이런 분석 기사를 블룸버그가 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는 서민 물가도 초토화되고 있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바로 재해죠.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절양 안천하가 완전히 지금 치명상을 입고 있습니다. 절양 안천하가 뭐냐?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말이랍니다. 절양 안천하. 그 돼지고기와 식량이 풍족해야 천하가 태평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돼지고기 완전히 폭등하고 있죠. 식량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식량 위기가 오고 있죠. 안천하가 아니라 불안천하가 되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신중 언론인 KBS에서 베이징 특파원이 이렇게 반중스러운 기사를 리포트를 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월 3일 기사입니다. 전 세계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돼지고기를 각별하게 사랑하는 중국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해서 서민들이 먹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2018년 4월 500g에 12위안 즉 1,700원 하던 돼지고기 가격이 20개월이 지난 지난해 연말 4배인 7,000원 수준에 달했고 잠시 주춤하던 가격이 다시 상승해 올 여름부터 다시 급등했다. 중국 돼지고기 가격의 폭등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여파가 크며 여기에 중남부 지역 폭우로 공급에 큰 차질을 빚으며 가격이 더욱 폭등했다. 중국 정부는 비축한 냉동 돼지고기를 30차례에 걸쳐 41만 톤이나 풀었으나 시장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국 정협위원이자 농축산 대기업인 신시황그룹의 유흥하오 회장은 이 같은 돼지고기 값 고공행진이 내년 중반께는 되어야 정상 가격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해 서민들의 시름이 더해졌다. 중국 음식은 돼지고기가 주죠. 소고기보다. 그런데 이 돼지고기 정말 사랑하는 중국 인민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돼지 독감, 그리고 지금 남부 지역의 홍수 이런 것들로 돼지고기가 폭등한 겁니다. 작년 연말에 4배로 뛰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봄에 안정하다가 다시 여름에 다시 폭등했죠. 1.5배 이상 뛰었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6배가량 오른 겁니다. 큰일 난 거죠. 가격 보면 우리나라보다 비쌉니다. 500g에 7,000원. 그런데 이게 지금 500g에 10,000원. 이거 우리나라보다 비싼 거죠, 이거. 자, 그런데
내년 중반께는 되어야 안정화될 것이다. 그러면 1년이나 더 지금 이 돼지고기가 완전히 폭등세를 멈출 수 없다. 이거니까 이 중국인들의 이 식량 사정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부로 가겠죠. 당연히 살기 어려운 정부로 불만이 가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공에서 이상한 이런 사인이 나왔습니다. 바로 배급제의 사인이에요. 배급제 실험에 들어간 중공인데요. 사운드 오프 중문판이 9월 4일 날 보도를 했는데, 자, 어떤 하나의 도시에 배급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최근 중국 본토 전역에서 곡물 판매가 통제될 것이라는 신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시성 윈청시에서 곡물 상점이 폐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9월 1일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종합심화개혁위 15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회의 직후 산시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배급제 시행을 시사하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포착됐다. 윈청시의 곡물 상점은 당국의 지시에 의해 폐쇄됐으며 일부 SNS 계정 등을 통해 중국 식품 공급 및 판촉국 로고와 오성홍기, 바코드와 마오쩌둥 초상화가 인쇄된 배급표가 유포되며 당국이 식량 배급제를 시행하려 한다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돌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식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영 곡물 및 석유 회사가 물자를 독점하고 공급표를 통해 배급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 정황으로 보인다. 지금 중국이 9월 1일 날 시진핑 주석 주재로 이 식량에 대한 긴급회의를 하고 바로 그러고 나서 산시성의 한 도시에서 모든 이 곡물 상점이 폐쇄가 되고 그걸 이제 시에서 걷어가는 것이죠. 시에서 통제하는 겁니다. 이제 배급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까? 배급제를 폐지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배급제로 들어가게 되면 뭐 중국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다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돌아가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배급제를 테스트하냐? 그만큼 지금 중국의 식량 사정이 어렵다,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각한 식량 사정의 불만,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부로 가는 것이죠. 자, 이 중국 체제 안정에 나가는 소수민족 문제 있죠.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소수민족 문제 걸고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유럽을 순방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소수민족 문제를 전부 다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이 유럽의 지지세를 확대하려고 유럽에 순방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돌아왔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내몽골은 이 소수민족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었는데, 여기 지금 갑자기 언어를 통제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거의 뭐 폭동지경까지 가고 있고, 여기에 군 장갑차가 지금 진입을 해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신장 위구르 문제 들고 일어나죠. 티벳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또 신장 위구르와 티벳은 외부 세력이 개입해 있는 정황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통제의 강도보다 훨씬 더 강한 외부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제를 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고, 특히 티벳 문제와 신장 위구르 문제는 유엔 차원에서, 국제사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자, 이런 인권 문제로 인한 내관, 곳곳에서 지금 점화가 되고 있죠. 이제 심지 타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이 중국 역사를 보면 지방 군벌들이 봉기를 하고 그 반란을 통해서 중앙정부하고 내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조가 바뀌고, 이게 중국 5천년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시진핑 정부에서 예비군을 전부 중앙군 사이로 바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동안 이 예비군은 통제와 그 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각 성시에다가 지방 분권화시켜서 예비군 통제를 맡겨 놓았었습니다. 예비군은 실제 전투를 하는 군대이기도 하지만 그 예비군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성시에다가 맡겨놨는데 그것을 느닷없이 갑자기 중앙군사위로 일원화시켰습니다. 더 디플로매시 언론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7월 1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군 지휘 체계 조정 결정 공표에 따라서
중국의 방대한 예비군은 더 이상 각 군구 및 지방 당국의 지휘하에 있지 않게 되었다. 중국은 2016년부터 시작된 군사개혁을 통해 군사 지휘 구조와 지휘 메커니즘을 대폭 개편하고 있는데, 예비군 시스템은 중국의 군사개혁 과정 수년 동안 별다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중 지휘 체계를 유지해왔다. 팬데믹 사태는 인민해방군의 재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제공했으며, 이 명분이 예비군을 중앙군사위에 편입시키는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제부터 예비군과 지방군사조직은 중앙군사위에서 직접 지휘하게 될 것이며, 시진핑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예비역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대응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예비역들이 워낙 많죠. 이 예비역들이 일자리 내놔라 하고 지금 시위하고 폭력 시위하고 전국 각지에서 그럽니다. 이런 폭력 시위를 중앙에서 그냥 일어나시켜서 억누르려는 포석, 그와 함께 지방에서의 봉기, 억제, 이런 차원에서 예비군을 순식간에 갑자기 중앙군사위에 편입시켜서 자신의 통제 아래 바로 놓아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9월 3일 날 디플로맷 등 언론들이 보도를 한 그런 내용들의 주류 분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식량, 외교, 군사, 일자리, 그리고 성장, 이 모든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는 중공,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중국은 대국, 우리는 서국, 중국 몽 같이 꾸어요. 여러분, 중국 몽 같이 꾸고 싶습니까? 저는 결코 같이 꾸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